반갑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1등급 만점으로 안내해드릴 역사 이야기꾼 사기꾼 최영구입니다. 자, 오늘 할 부분은요, 여러분들 제4강 국가 형성 고조선 흉노 일본 해갖고 딱 나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냐, 여러분들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엇을 얘기하냐면 여태까지 우리가 중국사를 얘기를 했어요. 그래갖고 중국사에서 어떤 나라를 했냐면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제일 먼저 하, 상, 그 다음에 주나라를 얘기를 했어요. 한상주. 그 다음에 무슨 시대를 했냐면 여러분들 춘추 전국 시대를 얘기를 했습니다. 기억나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 진나라가 통일하고 그 다음에 한나라가 있었습니다. 이때 우리나라는 무엇했는지, 여러분들 동아시아사라는 게 중국이 이 시대일 때, 자, 한국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그 다음에 어느 나라에서, 자, 일본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를 보는 게 바로 동아시아사의 핵심이라는 거 여러분들 알고 있죠? 그래서 이 시기에 우리나라에선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하나씩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나오는 거 여러분들 우리나라 한번 봅시다. 우리나라라면 여러분들 당연히 우리나라 최초의 나라 어느 나라인지 모르는 사람 설마? 우리나라 최초의 나라가 어느 나라인지 모르는 사람 없죠? 당연히 고조선이 되죠. 고조선이 됩니다. 그 정도는 여러분들 다 알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이 고조선 같은 경우는 언제 어느 문화를 바탕으로 해서 생겼느냐? 여러분들 청동기 문화를 바탕으로 해서 생겼어요. 청동기 문화를 바탕으로 해서. 그리고 어느 유역이 되냐? 랴오닝 지방이라고 얘기를 해요. 랴오닝이 요령, 한자로 읽으면 그냥 요령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아, 그렇다면 이게 어디입니까? 랴오강, 랴오 유역이 되는 거예요. 랴오 여러분들 알고 있죠? 홍산문화 있는데 그 지역에서 발달하기 시작한 게 바로 고조선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고조선 하면 맨날 단군, 조선 이쪽만 알고 있죠? 우리가 동아시아사에서 접근할 때는 이 고조선은 두 시대로 여러분들 나눠서 접근을 해야 돼요. 제일 먼저는 어느 시대가 되느냐, 여러분들 단군 조선 시대가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어느 시대가 되느냐, 위만조선 시대가 되는 겁니다. 위만조선 시대가 되는 거예요. 단군조선 시대 여러분들 얘기를 하죠. 이때 벌써 왕이란 칭호를 써요. 왕의 칭호를 벌써 썼다고? 네, 씁니다. 위만이 들어오면서 쓴 게 아니에요. 무슨 소리냐?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위만이 와서 누구를 내쫓고 준왕을 내쫓고 잠깐만. 위만이 준왕을 내쫓았다. 왕을 내쫓았네? 에이, 성이 준, 이름이 왕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준왕의 아버지가 부왕이에요. 진짜. 그럼 여러분 왕이란 칭호를 이미 썼습니까? 안 썼습니까? 썼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 당시 기록들을 보면 상, 대부, 장군이라는 관등 체제도 이미 갖춰져 있었어요. 관등 체제도 이미 갖추어졌던 시기가 바로 이 단군 조선 시기가 됩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러다가 이 단군 조선기에는 누구랑 싸우느냐? 여러분들 바로 연나라랑 대립을 합니다. 연이랑 대립하는데 연나라가 어떤 나라인가요? 여러분들 연은요, 전국 7홍 중에 한 나라예요. 잠깐만. 전국 7홍 중에 한 나라랑 대립할 정도로 고조선 잘 나갔네. 이것만 인식하면 여러분들 안 되죠. 바로 무엇이 있느냐? 고조선이 있을 때, 단군조선이 있을 때 중국은 이미 춘추전국 시대였구나. 고조선의 시작은 명확하진 않습니다. 우리가 기원전 2333년, 그래갖고 중국의 요순시대랑 비슷하지 않습니까? 기록상으로는 그렇게 돼 있어요. 실제로 삼국유사 같은데 단군시나 보면 그렇게 나와 있죠. 하지만 명확한 증거를 찾지 못합니다, 아직까지. 하지만 명확하게 남아있는 건 춘추 전국시대 이미 고조선은 존재했다라는 얘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알아두란 얘기입니다. 춘추전국시대 이미 고조선은 존재했다요. 알겠습니까? 그러다가 여러분들 위만이 건너와서 누구를? 자, 준왕을 내쫓고 자기가 왕이 되죠. 위만이 건너올 당시에 여러분들 중국은 진, 한, 교책이었어요. 진한 교책이라는 거, 진나라가 마시가고 한나라가 막 일어설 때 진한 교책입니다. 그리고 한나라가 들어서고 얼마 안 돼서 위만이 준왕을 내쫓고 자기가 왕이 됩니다. 그러니까 위만이 건너온 시기가 여러분들 진한 교책이에요. 그리고 위만이 건너오면서 고조선은 단군조선까지는 무슨 문화를 바탕으로? 청동기 문화를 바탕으로 발전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무엇이 보급이 되느냐? 철기가 본격적으로 보급이 됩니다. 철기가 보급이 돼요.
알겠죠? 그리고 위만의 손자가 바로 누가 되냐면 우거왕이 됩니다. 우거왕은 중개무역을 해요. 이거 뭐 여러분들이 그동안 배웠던 한국사에서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도 배우고 그 다음에 고등학교 때도 배웠던 한국사에서 많이 배웠을 겁니다. 중개무역을 하는데 이거는 자 중국의 한나라랑 그 다음에 우리나라 남부에 자 진이라는 지역이 있어요. 자 우리나라 남부 지역에 있는 진이라는 동네입니다. 여기 사이에서 중개무역을 했는데 자 뭐 지도를 그려놓고 좀 이따 지우면 되죠. 어떻게 되냐 여러분들 다른 게 아니라 중국에는 한이 있었고 여기는 여러분들 우리나라 남부에가 진이 있었던 거예요. 두 나라 간에 무역을 합니다. 그런데 워낙 오래전 얘기라 솔직히 말하면 아직까지 백길이 발달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육로로 꼭 가야 돼. 그런데 이 가운데 바로 누가 있었냐? 고조선이 있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고조선은 자 싸게 사서 비싸게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중개무역을 했죠. 그런데 하필이면 이때 한나라 황제 새끼가 한 무죄예요. 이 새끼가 중개무역 하지 마. 그러니까 우광이 7월 비용신 이러죠. 그러다 보니까 이 한무제 새끼가 쳐들어옵니다. 결국 한무제의 공격으로 침략으로 왕검성이 함락되고 맙니다. 왕검성이 바로 고조선의 수도예요. 그래서 고조선이 멸망하고 한나라는 우리나라에다가 무엇을 한사군을 설치하게 됩니다. 한무제가 한사군 설치한 거 여러분들 알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고조선은 그렇다면 언제? 춘추 전국시대 이미 존재해 있었고 어디까지가 한나라 초기였던 한무제 때까지 간다. 한무제에게 멸망당했으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춘추 전국시대에도 이미 있었다. 왜? 고조선이 연과 대립했다는 기록이 나와 있으니까 이거 기억해두면 되고 그 다음에 고조선에서 또 나오는 게 고조선에 대한 팔조법. 자, 팔조법이라는 게 있었다. 다 알고 있죠? 여러분들 팔조법 하면 또 내용 얘기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사람을 죽인 자는 즉시 죽인다. 자, 남에게 상해를 입힌 자는 공물로서 배상한다. 도둑질한 자는 노비로 삼는다. 이런 말이 있는데 그거 못 외워도 됩니다. 여러분들 팔조법이 나오는 나라 무조건 고조선이에요. 알겠습니까? 고조선은 그래서 청동기 시대 시작해왔고 단군조선까지는 청동기 문화를 바탕으로 그 다음에 위만조선 때부터 철기 문화를 바탕으로 해서 발전을 하게 된다. 꼭 좀 여러분들 기억을 해두십시오.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 고조선 얘기 다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얘기하는 건 누구에 대해서 얘기를 하느냐. 여러분들 다른 게 아니라 저 얘기를 하면 됩니다. 흉노. 자, 이번엔 흉노예요. 흉노족은 최초의 북방민족 국가예요. 유목민족 국가예요. 북방민족이고 최초의 유목민족 국가로서 자 북방 초원을 통일한 나라가 됩니다. 그렇게 하게 되고 얘네 왕을 바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선우라고 얘기를 해요. 선우가 바로 흉노의 왕입니다. 그리고 선우 밑에는 누가 있었냐? 좌현왕. 앞으로 좌현왕, 우현왕 이 말 많이 여러분들 들을 거예요. 선우, 좌현왕, 우현왕 이런 말 나오면 무조건 어느 나라다 흉노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흉노는 언제부터 시작을 하느냐? 자, 기록상으로는 여러분들 중국에서 아주 유명한 그 시기를 여러분들 얘기를 할 거예요. 진나라 시황제가 있습니다. 흉노에 대한 기록은 진나라 시황제부터 어쨌든 나와요. 그 전부터 춘추전국 시대부터 있었을 텐데 어쨌든 흉노란 기록은 여기서부터 나옵니다. 그래갖고 여러분들 진시황제 있고 또 흉노랑 관계된 게 한고조. 한고조. 여러분들 기억나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무제랑 싸웠던 것들이 있습니다. 자, 진시황 때 흉노랑 맞짱을 떴습니다. 근데 이때는 누가 이겼느냐? 여러분들 다른 사람이 이긴 게 아니라 진시황이 이기긴 했어요. 이기긴 했는데 흉노가 여기서 깨지긴 했는데 그래갖고 진시황이 오르도스 지역까지 진출하지만 흉노 역시 만만치 않죠? 그래서 여러분들 무엇을 쌓기도 한다? 만리장성을 쌓을 수밖에 없었죠. 이 만리장성 거기다가 여기에다가 아방궁에다가 진시황릉 같은 토목공사가 겹치면서 결국 진나라는 무너지는 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한고조가 됩니다. 한고조가 되는데 한고조는 흉노. 잠깐. 이 당시 흉노는 여러분들 누구? 묵특선우. 기억난다. 이 싸움은 누가 이겼습니까, 여러분들?
흉노, 묵뚝선우가 이겼죠? 이게 바로 무슨 전투? 백등산 전투. 그래 한 고조 여기서 박살 나갖고 한 고조는 누구까지 갖다 바칩니까? 공주와 곡물까지 갖다 바치고 나서야 간신히 살아나게 되죠. 기억나죠? 자, 그 다음에 한무제, 흉노. 자, 이때는 여러분들 한무제가 분명히 승리는 해요. 그래갖고 흉노를 많이 밀어내긴 합니다. 하지만 이 한무제도 만만치가 않았어요. 그래갖고 장건을 어디다가 대월지에다 보내고 그 다음에 전매제도, 염철관 여러분들 기억나죠? 균수법, 평준법 이런 거 했던 거. 와, 이 흉노는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갖고 흉노가 어디까지 갑니까? 나중에 여러분들이 배울 건데 오늘은 어디까지 간다 살짝 말만 하고요. 위진남북조 시대까지 갑니다. 5, 16국 시대까지 가요. 근데 그건 나중에 얘기를 할게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흉노 여기다 갖다 붙여놓죠. 여러분들 무엇이다? 흉노는 어쨌든 진나라 진시 황제부터 등장을 해요. 그래갖고 지긴 했지만 그 이후부터 쭉 갑니다. 알겠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두시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왜가 나옵니다. 일본. 왜 왜라고 얘기를 하느냐? 아직 일본이란 용어는 존재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이 당시는 왜였어요. 그래도 일본 그냥 왜라고 여러분들 기억을 하죠. 그렇다면 여기서 나올 수 있는 단어는 도대체 무엇이 있느냐? 두 가지 단어 정도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금인이라는 게 있어요. 금인. 금인? 한위 노구강 금인이라고 해갖고 중국에서 내려준 겁니다. 그런데 한위 노구강 금인, 여러분들 그 이름까지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알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이걸 누가 내려줬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만 여러분들이 알면 되죠. 누가 내려줬느냐? 여러분들 후한. 광무제입니다. 아, 거기 보면 여러분들 무엇이 있냐면 그 금인이 여러분들 보이죠? 여러분들 사진으로 다 볼 수 있을 겁니다. 교재가 있으니까. 후한 광무제가 이런 금인을 하사했어요. 그러니까 이거 누구한테? 외왕한테 하사했다는데 정확하게 누군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런 금인이란 단어, 일본에서 금인이란 단어 나오면 자, 후한 광무제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두면 되고요. 그 다음이 무엇을 하게 됐냐? 여러분들 3세기경이 중국에서 어느 시대인지 저는 말씀 안 드렸습니다. 자, 일본이 야마타이국 국 플러스 한 30여 소국이 있었어. 아직 통일이 안 됐을 때야. 근데 이 야마타이국에 아주 유명한 여왕이 나옵니다. 그 여왕이 바로 히미코예요. 히미코 여왕이 나오는데 히미코 여왕 때 중국이랑 교류가 있어요. 그래갖고 히미코 여왕한테 중국의 어느 나라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 친위 외왕의 칭호를 내리게 돼요. 친위 외왕? 이건 뭔 소리입니까? 친위 외왕? 위랑 친한 외임금이란 뜻이에요. 잠깐, 위랑 친한 외임금이란 뜻? 여기서 위는 뭔데? 여러분들 기억나십니까? 황건적의 난을 진압했던 위촉오. 위촉오. 그 위예요. 그 위. 위랑 친한 외왕. 그 위예요. 그 위. 알겠습니까? 그렇다면 히미코 이때는 삼국시대 아직 위진남북도 안 들어갔는데 이것까지 설명을 드리는 게 나을 것 같고 통일되기 전 상황입니다. 3세기경이 되고 이때는 중국이 위초고 삼국시대 때 일본은 야마타이국에 히미코가 있었다. 그러니까 친위 외왕이 되는 거죠. 제발 이 친위 외왕이란 단어 수도 없이 나오는데 자꾸만 이걸 구분을 못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이것만 여러분들이 구분하시면 이 단어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다 한 겁니다. 어디서부터 있어요? 여러분들 하상조, 춘추전국, 진 한 가지 얘기했는데 그것과 관련된 우리나라 고조선, 흉노, 그 다음에 일본까지 여러분들 정리해드렸습니다. 머릿속에 다 정리가 되셨죠? 그럼 다음 강좌에서 여러분들 또 문제 풀면서 또 뵙도록 하고 이번 강의 여러분들 고생하셨습니다.